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힘들게 장세를 좀 견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알아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오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가 좀 바쁩니다. 지금 연말이고 이제 연초를 준비하다 보니까 변화가 많네요. 그래서 저희가 할당된 일이 좀 많고 그래서 방송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채널도 영상을 조금 많이 못 올려서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또 일이 괜찮아질 거니까 그때 되면 다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판에 놓고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전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한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약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렇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반등하고 있지만 좀 미미해 보이고요. 대만 가권도 떨어지고 인도도 떨어지고 자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현재 베어 마켓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를 보면 여기 지금 3개월물을 보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즉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이 완화되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40불대 전망했죠. 100불 밑으로 내려갈 거다. 지금 현재 75불이죠.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수요, 글로벌적인 수요가 예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죠?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 반면 금값은 오르고 있지 않죠. 안전자산이 올라야 되는데 안전자산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시장에 돈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이렇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요 횡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트랩 스윙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요 트랩이 요렇게 올라가는 트랩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단하면 안 된다.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2200까지 떨어진다. 2200 근처에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되면 과매도 구간이 발생할 겁니다. 과매도, 즉 투매가 발생할 거다. 무언가 시장을 뒤흔들 만한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도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신 있는 분들만 단기 트레이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이 이런 하락장, 그다음에 베어 마켓에서는 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 결국에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이면 그 거래 대금은 줄어들지언정 스타 종목들은 계속 나옵니다. 거래 대금이 어딘가는 몰리죠. 왜냐? 단기 트레이딩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끼리 약간 눈치 게임 하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거기에 뭐 작전 세력들이 뭐 가미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금리라고 하죠. 이제 종점 금리는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터미널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터미널 금리가 얼마냐라고 하면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터미널 금리를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도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망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좋지는 않겠죠. 경기 침체니까.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 도래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스무스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시장을 좀 재단해 보고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ECB, BOE도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 살아있는 매의 발톱, 지금 매의 발톱이라고 하면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ECB는 물가 전망을 상당히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물가 목표치인 2%로 적기에 복귀하기 위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때까지 꾸준한 속도로 상당히 올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파적인 얘기죠.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파월 의장도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 고려 안 한다. 사실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시장이 멋대로 판단하긴 했던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이 정말 폭발적으로 지속되진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거죠.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해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 조건이 달렸죠. 역사적 경험은 너무 이르게 통화 정책을 완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맞죠?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던 파월 의장이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옐런 장관부터 시작해서 파월 의장은 원하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예, 채권 시장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경직되어 있다. 왜? 강달러 때문이에요. 그 강달러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를 바라진 않아요. 예, 얘들이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여기서 인하한다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즉 금리 인상이 점점 더 둔화될 것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강하게 이어간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금리는 올리되 정말 급하게 올리지 않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자, 내년 경기 완만하고 짧은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 헤드라인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죠. 3%를 하회한다고 해도 근원 CPI 둔화폭이 크지 않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아까 파월 의장 얘기를 그대로 옮긴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는 누군가가 선언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겪어봤으면 좀 아시는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알고 시장에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보면 침체였구나라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프레드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10년물입니다. 10년물 수익을 보면 여기 10년물 그 수익률을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기 회색 음영을 보세요. 이 회색 음영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보이시죠? 예, 이때 그 아시아, 예, 동아시아의 그 외환위기죠.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위기. 자, 쭉 지나가요. 2020년 뭐죠? 예,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뭐 전 세계가 락다운하고, 예, 이제 더 이상 무역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때 정말 짧은 침체. 근데 우리가 이 시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을 때 이쯤 와서 얘기했죠. 침체였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지나가다 보면 이때부터 이때가 침체였네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침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경기 침체 이론이 높습니다. 주가 지수의 하락이 완화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런 건. 주가는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 주봉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세인데 하락 추세를 약간 깨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냐? 이건 아니죠. 예. 일단 요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보시면 저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진행 중인데 저점이 내려가고 있죠. 자, 저점이 내려가고 있다. 어떤가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죠? 상승 다이버전스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냐? 간단하게 다이버전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주가의 저점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보조지표는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죠. 주가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의 저점은 내려가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죠. 이게 다이버전스인데 주가의 저점이 내려갈 때 보조지표가 상승하는 건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냐? 주가 하락이 끝나고 주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는 신호입니다. 과매도와 과매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이걸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그리고 뭔가 뭐 게임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뭐 시소 게임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빨간색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뭐죠? RSI 지수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예요. 상대 강도 지수가 빨간색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뭐죠? 과매수입니다. 네. 과매수 구간이죠. 과매수. 주가는 어떤가요? 자, 주가는 어떤가요? 이때 주가는 점점 상승하고 있죠.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요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죠. 예, 요렇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다. 그 말이 뭐죠? 과매수 구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체크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몇 초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과매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매수가 뭐죠?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전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강도 지수가 강해지는 겁니다. 과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과매수의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좀 예상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뭐죠? 이때는 지금 과매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과매도.
근데 주가는 떨어졌는데 과매도가 발생하지 않았죠. 즉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매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매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는다. 왜냐면 매수 매도는 제로섬이거든요. 매수가 많아지면 매도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매수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 팔았다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시장가로 파느냐 사느냐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서머리를 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고 주가의 하락은 점점 완화될 거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그거보다는 매수와 매도의 밸런스가 맞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 리스크를 좀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트레이딩 한 거니까 뭐 당일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지금은 제가 판 구간보다 더 올라가 있긴 하죠. 이렇게 더 올라가 있긴 하고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그래요. 이게 아니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 상승 꼭대기에서 누구인가 하고 파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좋은 말이고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라인은 여기까지였고 그래서 과매도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죠. 위메이드를 제가 단기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이런 걸 해야지 나중에 증시가 경기 침체가 끝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소외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전력 말도 많았죠. 예. 한국전력으로 그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매수한 건 좀 일렀죠. 그 다음에 하락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지 않아요. 예, 하락을 기다렸다가 저점에 왔을 때 여기 제가 노란색을 그려놨죠. 여기서 매수를 했죠. 예, 기다렸던 겁니다. 저점대라고 했고 기다렸던 거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 상승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확실한 바닥 신호가 오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깨고 내려가긴 쉽지 않다. 많이 쳐줘도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겁니다. 많이 쳐줘도.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한국전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예,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고 지금 뭐 중국의 락다운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아마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크게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과매도 발생했을 때 추가 매수했고 이런 것들로 지금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을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전체가 다 올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신호를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계속 시황을 보고 요때는 과매도가 발생했고 여기서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요 매수는 좀 별로지만 요 매수랑 요 매수는 괜찮죠. 예, 과매도를 노리는 겁니다. 과매도 구간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는 좀 안정적인 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들어갔던 거고 현재도 계속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케어하고 있고 달러 선물 인버스 EX죠.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가장 크게 리스크 해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크게 리스크 해칭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수익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EX입니다. EX 더블이에요. 더블.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을 좀 해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투어, 그 다음에 인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최대한 리스크를 해치하면서 장세가 바뀔 때까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약간 이런 거는 현재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새로운 악재가 발생한 거예요. 무언가 세계를 뒤흔들 만한 악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 현재의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시장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추가 매수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이 베어 마켓이 끝나면 이전보다 더 크게 상승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응축된 매수 심리가 있고 아직 시장의 주변 자금들은 건재합니다. 많이 빠지긴 빠졌죠. 금리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고 있어요. 특히 저도 지금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고 경기 침체가 끝나간다면 이 응축되었던 매수 심리, 그 다음에 뭐 자본 시장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세력들이 많겠죠. 그들의 돈이 몰려온다면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소리가 날 때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심한 곡소리가 나고 있지 않지만 곡소리가 나는 타이밍입니다. 그 모두가 다 힘든 타이밍이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 내일 시장은 모르겠다, 1년 뒤 시장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똑같은 목소리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밖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이 곡소리가 날 때고 서서히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